자, 조국혁신당의 당선자 한 명을 연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연결된 분이 황운하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숨에 원내 3당이 됐습니다. 성원해준 국민들께 한마디를 하신다면요. 네, 창당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저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2석을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조국혁신당에 12석을 주신 그 뜻을 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잘 싸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조국혁신당의 오늘 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첫 일정으로 대검찰청 방문하셨습니다. 이거 총선 결과 나오기 전부터 염두에 둔 일정입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일관된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선 전과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결기와 기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총선 전과 조금 더 달라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 대검찰청을 선택한 것이죠. 예. 오늘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신 게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즉각하라라는 건데 그동안의 검찰의 행보를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그 민심, 국민들의 그 분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뭉갠 거, 또 디올백 사건 수사조차 안 하는 것, 양평고속도로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총선 민심이 나타난 이상 검찰도 이러한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려면 또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어쩌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이런 똑같은 잣대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총선에서 국민들의 그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해서 이제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종합특검이요. 네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망라하는 그런 특검법안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기에 디올백 수수권과 양평고속도로 설계 변경 의혹권이 포함되는 것을 종합특검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요. 개혁신당과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뭐 국정조사를 선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그칠 일은 아니고 결국 검찰 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수사 이렇게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선되면 국회에 진입하면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느 시점을 목표로 계획 중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요. 이것은 22대 국회가 일단 시작되는 게 5월 30일인데요.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원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구성이 되고 나면 그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리미리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또
또 상임위 통과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한동훈 특검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협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네. 민주당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에서도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민주당과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법안을 추진하실 때 민주당과 상당히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했는데 그대로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다만 범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매서운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확인된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특히 공무원들부터 좀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이제 견제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슬로건으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일찍이 창당 시기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조국 혁신당 단독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사안별로 어느 때는 뒤에서 밀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서 예인선 역할을 하면서 끌고 나가고 또 어느 경우는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연대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 당을 합칠 일은 없다라는 입장은 그대로시죠? 네, 합당은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민심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유권자 국민들께 한 말씀을 더 하신다면요. 네,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존중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수사도 받고 또 기소도 당하고 재판도 당했습니다.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당하고 재판도 안 받는 분들이 용산에 있죠. 또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국 혁신당은 재판을 받아서 지금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예컨대 조국 당 대표께서 더 이상 의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12명의 의원이 지금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